이번엔 적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습격하기 위해 출항한 이순신. 이순신은 전력을 보강해 전라 좌우도의 함대와 경상우도의 함대까지 총 80여 척의 함대를 이끌고 부산포의 적선 470척을 부수러 가는데요. 이순신은 치열한 전투 끝에 적선 100여 척을 부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와중에 이순신의 오른팔이었던 정운이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 여수로 복귀한 이순신은 곧 겨울이 찾아왔기에 약 5개월간 출전을 미루고 진지 정비와 훈련에 몰두하는데요. (1592년 10월)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는 다시 한번 전라도를 공격하기 위해 3만의 대군을 동원해 진주성을 쳐들어갑니다. 이에 대비해 진주 목사 김시민은 3,000가량의 조선군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해놓는데요. 그렇게 10월 6일 일본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으나 조선군의 결사적인 방어에 막혀 4일 만에 결국 후퇴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일본군 1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의 피해도 심각했으며 진주 목사 김시민도 죽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이 전투로 인해 전라도가 지켜졌기에 진주대첩은 한산대첩에 비할 만큼 대단한 전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쯤부터 전쟁의 판도가 슬슬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순신이 남해를 장악하면서 보급로가 차단된 일본군은 평양에서 발이 묶여버렸고 한산대첩과 진주대첩의 승리로 물자와 인구가 풍부한 전라도도 지켰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활약으로 일본군이 별다른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듯 조선만의 힘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이를 눈치채지 못한 조정에선 계속해서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임진년 12월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이끄는 4만 병력이 조선으로 파견되는데요. 얼마 후 새해가 밝자 1593년 1월 조명연합군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키는 평양성을 공격해 수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북쪽 함경도에선 정문부가 가토 기요마사를 몰아내고 함경도를 수복해내는데요. 뿐만 아니라 2월엔 전라감사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3천의 군사로 일본군 3만을 몰아내는 대승을 거두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계속되는 승전 소식에 한껏 기대감이 부푼 선조는 이순신에게도 명령을 하는데요. 명나라의 대군이 일본군을 남쪽으로 몰아낼 테니 이순신은 도망치는 해군을 박살내라. 그렇게 5차 출전에 나선 이순신은 견내량에서 이억기 원균의 함대와 합류합니다. 그 사이 전라도의 함대가 조금 더 늘어서 이순신의 함대는 판옥선 40척, 이억기의 함대는 판옥선 42척, 원균의 함대는 판옥선 7척으로 판옥선만 총 89척에 달하는, 여기에 거북선까지 합하면 90척이 넘는 대함대가 결성되는데요. 반면 남해안에 위치한 일본 함대도 본토로부터 새 함대를 보급받아서 총 500여 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먼저 부산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웅천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군은 이미 이순신에게 쓴맛을 본 데다 조선 수군과 교전하지 말라는 히데요시의 명령까지 있었으니 이순신 함대를 발견하는 족족 도망만 가고 포구에 숨어서 절대 나오려 하질 않는데요. 게다가 적들은 포구 근처에 외성을 쌓고 조선 함대가 다가오면 조총과 화포를 마구 쏘아대니 이순신도 이걸 뚫고 들어가기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순신이 아무리 유인작전을 펴도 적들은 절대 포구에서 나오질 않으니 서로 대치만 한 채 계속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렇게 보름쯤 시간이 흐르자 도저히 안 되겠는지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이순신. 이순신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이 안골포와 제포에 상륙해 웅천외성을 쳐들어갑니다. 결국 이날 웅천외성 함락은 실패했지만 이순신은 적에게 꽤나 큰 피해를 주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앞서 승리만 맛본 탓에 교만에 찬 판옥선 2척이 명령도 내리기 전에 먼저 나아가려다
자기들끼리 충돌해 뒤엉켜버린 겁니다. 그러자 일본 함대가 곧장 달려와 백병전을 전개했는데요. 그 결과 판옥선 한 척이 전복되면서 다수의 조선 수군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도 다시 이 판옥선도 회수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 군함 20여 척을 부수고 2천여 명을 학살했으니 이 전투도 승리라 봐야겠죠. 웅포 해전이 끝난 뒤 또다시 지루한 대치가 이어집니다. 애초에 이순신이 출전한 이유는 선조의 명에 따르면 명나라의 공격에 일본군이 패퇴하고 있으니 도망치는 일본군을 바다에서 습격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평양성을 수복한 명군은 그 뒤로 싸움을 회피했고 일본군도 더 이상의 후퇴를 멈추고 전 병력이 한양에 주둔하고 있으니 이순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명령이 있으니 마지막 공격을 해보기 위해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에게 육지 쪽에서 공격을 해서 일본군을 바다로 몰아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이도 거절당하는데요. 그렇게 이순신은 이대로 계속 바다에 떠돌 순 없으니 2달간의 출전을 마무리하고 4월 3일 연합함대를 해체합니다. 이즈음부터 전쟁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조선 입장에서야 이제 막 역공에 나선 상황이니 어떻게든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명나라와 일본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명나라 입장에선 애초에 일본군이 명나라까지 쳐들어오는 걸 막는 게 목적이었으니 평양성을 수복하고 일본군이 어느 정도 남아한 시점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셈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 명나라 병사 3천여 명이 전사하고 명나라 말들이 조선 사료와 맞지 않았는지 맞병이 돌아 12,000마리나 죽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 명나라가 자기네 군사를 소모하면서까지 조선을 위해 싸워줄 이유는 전혀 없었죠. 반면 일본 입장에서도 초반에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 슬슬 여기저기서 패전 소식도 들려오는 데다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군량이 바닥나고 전염병까지 돌아 피해가 큰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명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패색이 더욱 짙어질 터 따라서 일본 측도 슬슬 싸움을 피하려 합니다. 그렇게 명나라 측에선 심유경이 일본 측에선 고니시 유키나가가 나서서 휴전 협상을 주도하는데요. 휴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단 양측은 일본군이 남해안까지 철수하고 명나라는 추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덕분에 일본군은 아무런 피해 없이 남해안 외성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전군을 총동원해 진주성을 쳐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에 일본군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주성을 쳐들어가 1만 병사를 죽이고 진주성의 백성 6만 명을 전부 학살해버리죠. 상황이 이런데도 명나라는 조선의 복수를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휴전 협상을 추진합니다. 양측의 뜻이 같으니 금방 휴전이 맺어질 것 같았지만 문제는 휴전을 제외한 양측의 요구 조건이 너무 다르단 건데요. 명나라 측의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히데요시가 항복할 것, 둘째, 일본군은 조선에서 즉시 철군할 것, 셋째, 다시는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측의 요구는 첫째, 명나라는 화해의 뜻으로 황녀를 일본의 인질로 보내 일본 왕의 후궁으로 삼을 것, 둘째, 조선 8도 중 4도는 일본에 할양할 것, 셋째,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 등이 있었는데요. 딱 봐도 둘의 요구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협상은 결렬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미 양측이 모두 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협상을 결렬할 순 없는 일. 따라서 심유경과 고니시는 잔꾀를 부리는데요. 둘이 말을 맞춰서 히데요시와 명황제에게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속이기로 한 거죠. 그렇게 둘의 작전대로 서서히 휴전 수순을 밟아가고 있던 찰나 고니시의 꼼수를 알아챈 히데요시는 즉각 평화 협상을 결렬하고 다시 전쟁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조선으로 넘어가 다시 전쟁에 돌입하라.
지난 원정의 실패는 바다와 전라도를 장악하지 못한 데 있으니 이번엔 남쪽에서부터 조선 수군을 박살내고 전라도부터 장악하라. 또한 이번엔 점령을 하는 지역마다 조선 백성의 씨를 말려버려라. 조선 왕이 싹싹 빌 때까지 조선을 쳐부수란 말이다.